강연 잘 들었죠? 앞에 처음으로 모셨으니까, 나란히 모셨으니까 각자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강연을 했던 나는 디파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과 함께 퇴장을 해준 송승환 대표님부터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려고 저번 달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제가 처음에 긴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입이 계속 마르더라고요. 계속 침을 계속 만드느라고 침을 계속 만드니라고. 네. 네. 촌놈 정신으로 광주가 낳은 국민 수재화를 만드는 우리 김우진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레이고 왠지 제가 신입생 된 느낌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김우진 대표님을 신입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이동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전국을 이제 많이 가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정말로 내가 바꾸고 싶다. 그리고 정말 듣고 싶고 정말로 나도 해내야지라는 그런 열기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질문이 오늘 청춘진담의 대본이 될 것입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네, 그래요. 저는 송승환 대표님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굳이 대기업을 마다하시고 창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대기업을 마다하진 않았는데요.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 모습은 매우 많이 달랐었고 준비해서 뭐 갈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핀란드에 헬싱키에 보면은 노응아라고 그때 당시에 핸드폰 세계 최고 점유율을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헬싱키 대학원도 사실은 제가 영어 점수 부족해서 떨어졌는데 이동진 씨하고 똑같이 메일을 보냈어요. 나 이래 준비하고 있는 학생 나 영어 점수 금방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뽑아달라. 그러니까 교수들이 회의를 하고 저를 불러줬어요. 거기 갔는데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수업을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내가 이곳 와가지고 영어 공부나 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행복을 선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신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때 이제 그 꿈을 갖고 광주에 제가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큰 힘은 사실 저희 어머니의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저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바꿀 수 있었던 변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계셨어요, 핀란드에? 아니, 핀란드는 이제 면접 보고 와가지고 이제 영어 점수가 0.5점이 부족했거든요. 네. IELTS라는. 근데 만점이 9점이에요. 0점은 큰 거죠. 몇 점 만점이죠, IELTS가? IELTS 9점 만점이고 6점이 커트라인인데 5.5를 맞았었죠. 5.5. 네. 영어 곧잘 하시겠는데요? 아니 별로. 뭐 시킬까봐 그러죠. 그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걸 한번 해주세요, 영어로. What's up? What's up? 네. 이거 한마디면 한마디면 돼요. 네. 또 아까 손 드신 분? 네. 저는 모험가 이동진 연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발톱이 8개나 빠지시면서 그렇게 정글도 탐험하시고 히말라야에서 사람이 옆에서 죽는 것도 직접 보셨는데 매번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톱을 8개가 빠질 때 엄청 아팠을 건데 일단 그걸 어떻게 참아냈냐. 동진 씨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저는 매번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공부할 때, 대학 공부할 때도 수능 재수할 때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었고, 성적이 안 오르니까. 대회할 때도 잠을 40시간 동안 100km를 뛰는 날이 있어요.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1000만 원을 내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지? 매번 들어요. 근데 모든 도전은 끝이 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왜 도전하게 되었는지. 끝을 봐야 돼요. 그럼 그 힘으로 다음을 도전할 수 있게 돼요. 발톱이 8개 빠지지만 사실 안 아파요. 왜냐면 막 늪지대 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말렸다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쑥 빠집니다. 그럼 안 아파요, 사실은. 근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다 빠져요, 여기 있는 사람, 제 친구들. 그래서 빠져도 얘는 왜 안 빠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빠지니까 내 발톱도 빠져도 된다. 뭐 이제. 근데 이제 안 한 사람들은 빠진 게 아프다라고 본인의 손자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도전해봐야 돼, 그러니까. 네. 네, 아유. 네, 또 손 들어주시면 네, 그래요. 저는 소보의 김우진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핫도그 장사도 망했고 옷가게 장사도 망했고 IMF도 겹치고 막 블록버스터급으로 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먹고 사는 게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바라보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사업으로 일어나게 해줬던 원동력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망하면 생계가 걱정이죠. 아니에요. 정말로 망하면요. 정말로 망하면 쪽팔린 게 걱정입니다. 망하면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진짜로. 그리고 이제 2주일, 3주일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돈을 걱정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 밥이 걱정입니다. 처음에 망하면요. 진짜로 이게 너무 창피해요. 죄인 같아요, 죄인. 막 이렇게 내가 망한 거 알면 어떻게 하지? 친구한테 전화 오면 전화를 못 받아요. 너 망했지, 그럴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돈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가지고 또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야, 나 안 죽었어, 아직. 나 진짜 창피하니까 더 멋지게 보여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때 더 열심히 찾아요. 그리고 반성을 하게 돼요. 정말로 망하면 반성을 하게 돼요. 근데 반성만 하면 돼요. 반성을 안 하니까 내일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반성을 진짜로 하면요, 다음 날 당장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블록버스터급으로 망한 거, 버라이어티하게 망한 거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질문 있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세 분께 내일 각자 뭐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저는 지금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일상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알려드려야 됩니까? 내일 그냥 네. 그 일상에 대해서 그냥 일상이. 짤막하게 이야기해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분에 대한 공통 질문입니다. 예. 당장 내일 뭐 할지에 대해서 이런 거 연인끼리도 잘 안 물어보는데 내일 뭐 할지를 우리 송수환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희 회사는 출근을 마음껏 하거든요. 몇 시에 하든 상관없어요. 네. 주로 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여자친구를 만나겠죠. 와우. 제 일상이었습니다. 네. 여자친구 혹시 와 있습니까? 네. 어디 있습니까? 미인이세요? 네. 창피하죠? 계속 창피할 거예요. 오늘 끝날 때까지. 결혼 계획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네, 4월 달에 합니다.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여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딱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자친구를 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오게끔 할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와, 이거 준비 안 했는데. 자, 올라오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올라오세요. 네, 자, 서시고 올라오세요. 자, 네, 그래. 여기 있는 관객분들도 길게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네,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간단하게 고백을 하시고 우리가 계속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프로포즈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자, 이거 어떻게 하지? 무릎을 꿇으시고. 부족한 나이인데 그냥 나 하나 믿고 인생에 어려운 선택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네. 뜨거운 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네,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
다시 본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우진 대표님 내일 뭐 하실 겁니까? 저는 항상 9시 이전에 그냥 규칙적으로 출근합니다. 그 다음에 오전 시간 대다수를 회사에 있습니다. 직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별명이 뭐해입니다. 뭐해. 여기 가서 뭐해. 여기 가서 뭐해. 예.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요, 이제 이 연구 활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 충장로를 어슬렁거리면서 여자분들 다리를 봅니다. 네. 발을 봅니다. 더 이상 치안으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발 딱 연구하고요. 그리고 다시 회사 들어가면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약간 빨리 퇴근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매너인 것 같아가지고 매일 반복되게 그럽니다. 네, 솔직한 답변, 정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동진 씨는 내일 뭐 합니까? 네, 저는 엊그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찾아뵙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생각보다 그냥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고 뭐 들어도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러한 내일 일과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가장 득을 본 사람은 우리 송승환 대표. 네, 그래.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저쪽 뒤쪽에. 예, 그 세 분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세 분에게 공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또 다 광주에 있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관점에서 현재 우리 광주가 차지하는 위치와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 뭐 비전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 출신 청년들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광주에 대한 어떤 솔직한 마음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광주의 현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김우진 대표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소보자가 본사가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있는 게요. 이게 절대 그냥 예양심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서울보다 유지 비용이 훨씬 쌉니다. 그리고요, 인재가 더 많습니다. 저는 인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으나 인성을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우리 광주 분들은요 되게 맑아요. 정이 많고요. 그래서 인성이 확립이 돼 있어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쁜 일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요, 광주는 현재까지 도화지와 같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그림을 그릴 바에는 이미 조금 누군가가 낙서를 한 도화지보다는 아주 맑고 깨끗한 순백색의 도화지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본인 고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정말로 광주가 모든 면이 저는 그 중소기업이 영세한 기업이 발전하기에 더욱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정이 넘치고 인성이 있는 이 재원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가 나와야죠. 우리 다음은 동진 씨. 네, 저는 출신지가 광주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태어난 곳은 이제 경상도 대구고요. 그리고 서울에 이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5살 때 올라 서울에서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관점, 다른 이제 대답이긴 하지만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도 가봤고 파키스탄, 히말라야, 아프리카, 아마존에도 가봤고, 근데 거기에 가면 또 거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낀 건 결국은 우리는 지구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좀 더 넓게 본다면 내가 있는 곳이 사실은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인처럼 행동하고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강연을 할 때는 네. 광주 사람처럼 이제 네. 결국은 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인종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는 건데 우리의 인식 차이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한계를 좀 없앤다면 사실 내가 있는 곳이 고향이 되지 않을까,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고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광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송승환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이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요. 지금 인간의 수명이 120살까지 산다고 의학계에 보고가 돼 있거든요.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뭐 변호사가 되건 의사가 되건 뭐 대기업에 들어간 공무원이 되건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해야 돼요.
반드시 창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업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창업으로 일군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성공했던 그런 방정식대로 우리 자녀들한테 해주기가 참 힘듭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서 저는 광주시장님하고 또 광주의 출신의 굉장히 뜻과愛정을 가지신 분하고 그 광주의 청년 학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뭐 고등학생이든 또 혹은 40, 50대 어떤 분이시건 대학생이건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으면 대한민국의 광주가 있듯이 광주를 창업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함께해준 우리 강연자 세 분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꿈꾸는 청춘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광주 MBC 희망 릴레이 토크 콘서트 청춘 진담 어떠셨습니까?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서 청춘 여러분에게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청춘 진담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봄의 시작처럼 설레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